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공장을 대거 미국에 짓는 대가로 타이완과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타이완 정부와 반도체 회사들은 그 대가로 각각 2,500억 달러씩 총 5천억 달러를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그 생산량의 2배 반까지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조건입니다. 핵심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릴수록 관세를 면제받는 물량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Semiconductors that ar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are not then used domestically to build out our AI or computing architecture here will be subject to a 25% tariff.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설비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먼저 반도체 관세 면제를 얻어내자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때 반도체 부문은 사실상 타이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합의됐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합의에 근거해 타이완과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와 그 면제 기준은 국가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타이완에 적용하는 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370억 달러, SK하이닉스가 38억 7천만 달러를 각각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타이완의 투자액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직접 투자, 보증하기로 한 3,500억 달러도 1,500억 달러가 조선협력 프로젝트에 할당돼 있어 반도체에 모두 투입되긴 어렵습니다.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반도체 호황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기업에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 반도체에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 신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방미 일정을 마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이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그런 메모리 측은 지금 이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그 당장의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인공지능 칩을 겨냥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여 본부장은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단계는 또 언제 또 어떤 형태로 이게 확대돼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이 반도체와 핵심 광물 관련 포고령에 잇따라 서명하자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원래 일정보다 하루 늦게 귀국했습니다. 방미 기간 또 다른 쟁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연기 배경으로 거론되기도 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였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의장과 로저스 대표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쿠팡 구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이니 한국 기업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 본부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하고 있고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같은 사고를 냈다면 미국 역시 동일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도 이 점을 이해했지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전달됐지만 미 대법원의 판단과 추가 관세 조치 등 미국의 통상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운명을 가를 미 연방 대법원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이든 위법이든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관세 무기화 정책은 더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관세 횡포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무력해진 상호 관세를 대신해 품목 관세를 강화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관세 정책에 대한 집착이 크기 때문에 법안을 대체를 해나갈 건지 혹은 마땅한 법안이 없을 때에는 행정 조치로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보란 듯이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관세 25%를 매기는 계획을 시작으로 추가 부과까지 예고했습니다. 당장 25% 관세의 대상 품목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2단계 관세 부과도 예정되어 있고 또 1단계 협상의 결과도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는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지만 미국이 대미 투자와 연동해 관세 면제를 제시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한국은 미국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반도체 관세 우대를 받아내기 위해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 중 타이완에 대해 가장 먼저 대미 투자와 연동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는데 한국이 경쟁국인 타이완에 준하는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를 반도체 전반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관세 수준과 면제 여부 등을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포고문을 통해 지시한 사안인데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공급망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출하는 반도체는 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그 윤곽이 15일 미국과 타이완의 무역 합의 발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신설하는 타이완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5배를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미국에서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타이완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이런 조건은 앞으로 한미 간 협상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을 당시에는 미국이 반도체 관세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하지 못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합의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 관세의 경우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약속했는데 이는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타이완과 합의한 내용에 최소한 준하는 수준의 관세 면제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아 현재 단계에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며 향후 한미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토로합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의 큰 틀을 발표했을 뿐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타이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타이완 정부가 2,500억 달러의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조선업 전용 1,5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정부 차원의 투자이며 반도체로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한국 민간의 투자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해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70억 달러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해 인공지능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이런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세 면제를 허용할지가 앞으로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관세는 미국이 국가별 협상을 마친 뒤에 부과할 예정이라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기업이 관세 우대 혜택을 누리려면 미국이 만족할 내용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타이완과의 반도체 관세 합의를 소개하면서 우리 상무부가 그들의 계획을 승인하면 그들은 그 수량의 2.5배만큼의 반도체를 들여올 수 있다고 말해 협상 주도권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러트니 장관은 타이완의 TSMC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인 작년 3월에 1천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면서 난 이제 TSMC가 더 크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